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준호 CSO입니다. 화웨이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점들이 좀 있는데요. 화웨이는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이 약 276조라고 하면 화웨이 매출이 약 150조 정도가 됩니다. 세계 170여 개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5G 이동통신 장비,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IT 장비, 그다음에 뭐 한국에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요. 뭐 핸드폰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노트북 같은 이런 커스터머를 향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이제 한국과 그 화웨이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화웨이가 올해는 특히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약 12조 이상의 부품들을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조, 14조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의 약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이런 CSO인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보안 담당 임원을 CISO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제 CSO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CSO 조직은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별도로 영국인 존 서포커라는 분이 CSO 조직의 수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각 나라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나라마다 국가의 CSO가 존재를 하고요. 이 CSO 조직이 행하는 일은 뭐냐면요. 제품을 만들었을 때 별도의 독립된 센터에서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고치는 역할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 독립된 연구센터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CSO의 수장을 맡고 있는 존 서포크가 노고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고라는 것은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 제품을 출시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한 조직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모바일 산업의 새로운 보안 기준 네사스인데 영어권에서는 니사스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와 이 평가 방법, 그다음에 이후의 5G 툴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인데요. 우리가 이상하게 LTE에서 5G로 넘어오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간의 대립 때문에 더 그러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5G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비를 검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니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5G 장비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보증 체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GSMA라는 단체하고요, 3GPP라는 단체가 공동으로 제정을 한 보증 체계입니다. 그럼 먼저 GSM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SMA는 우리말로 하면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연합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7년에 생겼고요. 약 400여 개의 모바일 관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750개 이상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2월이 되면 어디에 가려고 하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가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유명한 MWC도 GSMA가 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3GPP가 만들었다고 했죠?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 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5G 폰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3G 폰을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세계 표준은 2개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GSM 표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WCDMA 이런 표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준 모두가 3GPP에서 만든 표준이고요. 여기에는 각국의 표준화 기구들이 그 조직의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의 TTA죠. 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역시 1988년에 생긴 우리나라의 표준화 기구입니다. 이 기구도 조직의 파트너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이나 퀄컴, 노키아, 우리나라 SK텔레콤 등등 수많은 700여 개의 전자 및 이동통신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이 넷사스라는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런 넷사스는 왜 나오게 됐을까요? 5G에 대한 보안의 우려가 많은 가운데 사람들은 이 장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GSMA나 3GPP가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을 평가하고 보안을 지키는 최적의 방법은 일관성 있고 엄격한 보안 기준이 확립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연구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독립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 기관 및 테스트 연구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용 효율성인데요. 어떻습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게 되면 사실 이런 제조사들은 이러한 인증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 역시 빨리 되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GSMA가 테스트 방법론을 만들고요. 3GPP가 장비 테스트 사양을 만들어서 니사스라는 보안 인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니사스 이전에 다른 건 없었냐? CC 인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웨이도 2019년에 CC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CC 인증을 한번 돌아보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TCSec이나 유럽의 ITsec, 캐나다의 CTPsec 같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그 정보보호 기준이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통합해서 연동한 ISO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장비를 만들면 이제는 한 국가에 팔지는 않습니다. 수출도 하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쓰게 되는데 각각 나라마다 다른 보안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 납품할 때마다 새로운 인증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필수 인증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나 우리나라 토속 업체들도 CC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CC 인증은 IT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제품의 보안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국제 표준의 보안 인증 방법입니다. 화웨이 5 장비도 CC 인증을 받으면서 7단계 보안 레벨 중에 EAL4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또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단계가 많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 니사스 인증인데요. 이 니사스 인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왼쪽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기관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GSMA가 프로세스 감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감사를 담당하고 아까 테스트할 때 랩을 인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테스트 연구소를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GPP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스카스, 뒤에 나오는데 스카스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GSMA와 3GPP 역할을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GSMA는 공급업체의 프로세스를 인증하고 테스트 랩을 인증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을 시 분쟁을 담당합니다. 3GPP는 스카스의 보안 요구사항과 테스트 사양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니사스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2019년 10월 달에 니사스 1.0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 화웨이가 제일 처음 니사스 감사를 통과했고요. 이어서 에릭슨, 노키아, GT 같은 장비 업체들이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세스 감사와 그다음에 장비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감사는 통상 그냥 니사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장비 테스트는 스카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화웨이가 5 기지국, LTE 기지국에 스카스 시험을 완료했고요. 올해 5월 들어서 GTE가 완료했습니다. 에릭슨, 노키아는 아직도 스카스를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특이한 점은 올해 6월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니사스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스 6월, 7월에 걸쳐서 삼성전자는 니사스 감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뭐 삼성전자 역시도 이후에 스카스 감사를 받고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CC와 니사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니사스는 CC에 비해서 모바일 장비에 최적화된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니사스는 2개의 프로세스 감사 기관과 7개의 테스트 랩이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약 77개의 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점으로 생각한다면 간단한 프로세스와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게 써놨는데요. 인증의 장점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동통신, 모바일 산업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인증이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기관은 이 모바일 업계의 전문 업체인 GSMA와 3GPP다. 이런 것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미사 여고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니사스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ISO 27001 혹은 ISMS 인증 이런 거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제품 개발 및 제품 수명 주기 프로세스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거를 그냥 통상적으로 또 한번 니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안전 테스트, 제품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은 스카스라고 말을 하고요. 이 2단계를 다 통과하면 비로소 니사스 인증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ISO 27001, ISMS 비슷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의 보안이 내재화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 테스트는 스카스 표준에 마련된 그런 보안 준수 사항들을 다 지키고 있는지, 취약점은 없는지 그런 취약점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감사와 테스트에는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SMA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니사스 표준이 있고요. 지난 2019년에 이제 1.0이 나왔지만 지금은 2.0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S 13, 14, 15, 16 이렇게 4가지 기준이 나와 있고요. 스카스는 3GPP에 잘 기술적인 사양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제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느냐를 보는 건데요. 프로세스 감사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감사는 GSMA가 공인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NCC 그룹이고요. 또 한 개는 독일의 ATSEC 그룹입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랩은 이제 GSMA에서 그 FS 14에 따라서 시행한 테스트 랩이 있는데 뒤쪽에 어떤 랩들이 있는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CC 인증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갱신이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효기간이 없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바뀌거나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GSMA 홈페이지에 있는 이 제품 개발에 대한 제품 개발 수명 주기에 대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오버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게 테스트 실험실의 인증 테스트 실험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제품 개발 및 제품 수명 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 및 제품 수명 주기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인데요. 대략 이러한 프로세스 감사의 보안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장표입니다.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 변경 추적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소스 코드 검토, 소스 코드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안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 외에도 취약점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할 때는 어떤 프로세스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보호를 하고 있는지, 자동화는 되어 있는지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감사는 뭐 대략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고 계셨던 그 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그래서 뭐 틀린 거, 잘못된 거 보완할 거 요구하면 더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현장 감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현장 감사는 약 4일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검토한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실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증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서스 인증위원회가 승인을 하게 되면 GSMA 웹사이트에서 인증서를 공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서스와 스카스가 있는데 네서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프로세스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프로세스 감사가 끝나면 자, 이제는 제품 보안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 장비 테스트를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누가 한다 그랬죠? 감사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제품 테스트 랩이 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랩은 ISO 17025 인증을 획득해야 됩니다. ISO 17025는요.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 랩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랩이 인증만 통과하는 게 된 게 아니라 3GPP의 스카스 및 GSMA 네서스 기반의 테스트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그 테스트 랩에서 네트워크 제품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기준이 스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의 일반적인 범위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CC, PP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해서 인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3GPP의 스카스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각 표준과 관계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일반론적인 거에 4G나 5G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그것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보안 테스트 방법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TR33926 위협 분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보안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스푸핑, 변조, 위조, 뭐 서비스 거부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위협에 더해서 또한 그 스카스의 일반 요구 사항이 먼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 보호, 가용성 및 무결성, 뭐 신분 인증 및 권한 부여, 세션 보호, 로고 등등의 아까 말씀드린 이동통신 사항의 특수성들을 반영해서 제품 보안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안 테스트 절차도 뭐 이렇습니다. 또 특이한 건 뭐냐면요. 먼저 이제 네서스를 받은 걸 내야 됩니다. 바로 제품 테스트를 받을 수 없고요. 네서스를 받은 후에 네서스 인가 증거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그 테스트 랩은 이 승인된 프로세스가 제품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인스턴스와 문서를 내야 되는데요. 뭐 가장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사례를 이 문서집에 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보안 준수 테스트를 하고 기본 취약성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통과한 제품들은 이런 평가를 통과한 제품들은 스카스를 통과하고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니사스가 왜 어떻게 생긴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러한 인증은 왜 쓰게 될까요? 말씀드렸지만 5G 장비의 보안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 수단을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은 것인데요. 사실 이제 그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EU에 있는데요. EU에는 5G 장비에 대한 보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5G 툴박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5G 툴박스는 이제 2020년에 만든 건데요.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5G 장비가 보안 위협이 있어 이런 말이 나돌다 보니까 이런 장비 제조사의 위험도를 툴박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사업자의 장비 사용을 제한하도록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에 권고한 장비 제조사 평가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장비 제조사를 평가해서 고위험의 제조사를 가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G 툴박스의 주요 내용은요. 뭐 전반적으로 전략 대책 8개 항목, 그리고 기술 대책 11개 항목, 그리고 추가적인 보조 대책 10개 항목과 이러한 보안 대책의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툴박스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럽 전체가 나라별로 보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로 5G의 보안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G 툴박스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통신망 보안을 위해 협업해서 도출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 이해 당사자가 복잡해지는 5G 통신망에 적용될 수 있는 5G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는요, CSA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보안법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법에서는요, 사이버 보안 인증 시스템을 수립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G 툴박스는요, 이후의 5G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위험 완화 조치입니다. 완화 조치로서 이 기술 조치에서는 5G 네트워크에 대한 EU 인증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니사스의 CCS, 사이버 시큐리티 서티피케이션 심이라는 거 붙여서 니사스 CCS라는 것을 만들어서 5G 네트워크 보안 인증의 후보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BSI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EU에는 NIS-CG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그룹인데요. 대부분의 이런 그 보안에 대해서는 국정원들이 담당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원 협력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원국이 있고 그다음에 애니사가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애니사는 우리도 치면 한국의 키사 같은 유럽의 키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GSMA와 3GPP와의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니사스는 GSMA와 3GPP가 고심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NIS-CG 그룹이 EU가 GSMA, 3GPP와 협력을 하라는 거는 앞으로 니사스를 이러한 5G 보안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는 2021년 2월에 5G 보안 인증 체계 구축을 요청을 했고요. 우리의 키사와 같은 애니사가 그러한 후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애드웍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정부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슨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에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표준을 접목하는데, 지금의 정보로서는 5G 보안 인증 후보로 니사스를 제안하고 있고, 그것이 니사스 CCS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니사스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런 니사스를 유럽에서는 어떻게 5G 보안 위협 감소에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요약입니다. 보시는 장표는 니사스 생태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통신사, 공급사, 그다음에 뭐 감사 및 테스트 기관, 뭐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통신사는 이제 현재 10대 주요 이동통신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를 살 때 니사스 인증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럽 통신업계는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공급사는 이제 올해 삼성까지 참여함으로써 주요 5G 공급업체가 모두 이 니사스 인증에 참여를 하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사기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HTSEC과 NCC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연구소는 뭐
스페인의 데크라를 비롯한 저렇게 약 7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6개가 보이는데 2개는 CAICT가 2개이기 때문에 이제 6개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BSI 주도하에 니사스를 향후 이후에 5G 보안 인증의 기본 솔루션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니사스가 아직 갈 길은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증 단계가 베이직, 그다음에 중간, 상위 레벨이 있다고 치면요. 아직은 니사스 1.0, 새로 나온 2.0 상태에서는 베이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인증의 과정을 말씀드렸지만요. 자체 평가한 걸 제출하기도 하고요. 제3자가 평가하는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완벽한 제3자 평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아주 높은 레벨로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보안 적합성 검증 같은 국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보안 인증 레벨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GSMA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개선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의 아주 오래된 정보보호 회사에서는 이것들에서 하이 레벨로 갈 수 있도록 점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요약한 동영상이 한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obile operators have to keep their networks secure. But how do they know if they're succeeding? First, they need a yardstick, a standard by which to measure the security of any network and the equipment on which it runs. Fortunately, we've already got a standard, the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 or NESIS. NESIS is a standardized cybersecurity assessment mechanism. It was jointly defined by GSMA and 3GPP, the telecom industry's leading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To create NESIS, they consulted carriers, vendors, regulators, and industry partners from around the world. The result is a unified global set of security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all equipment vendors and all verification systems. This past May, Huawei became the first vendor to pass the NESIS audit for 5G wireless and core network equipment. NESIS has 3 main advantages. First, it is customized and authoritative. NESIS was designed specifically for the mobile industry. It delivers security assurance methodology, threat analysis, definitions for critical assets, and general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s. Second, NESIS is globally unified and efficient. It makes accreditation easier, faster, and less costly. This increases efficiency and reduces the burden that security testing puts on stakeholders. Third, NESIS is a continuously evolving open standard. It will keep evolving with regular new releases, and it's always open to feedback from different stakeholders. Trust is built on facts. Facts must be verifiable. Verification must be based on common standards. NESIS gives us a completely new way to assess cybersecurity on mobile networks. For 5G networks, it provides the right kind of standards: customized, authoritative, global, efficient, unified, open, and constantly evolving. Now that's a benchmark we all can use to make sure networks are secure.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